요즘은 과거 결혼을 하는 과정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과거에는 집안과 집안 사이의 결합으로 상당히 엄중하고 심각했던 문제라면 요즘은 그저 결혼을 하는 두 부부의 마음이 맞기만 한다면 별다른 제재 없이 가족 사이의 결합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은 상견례를 간소화하기도 하고 또 결혼식 한 달 전에 간략하게 진행 후에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렇게 자유로워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의 고리타분함과 시자가 들어간 시댁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진 건 아니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기도 하고요. 전 올해로 28살로 소위 요즘 말하는 MZ 세대에 속하는 어린아이지만 나이와 다르게 시골의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살아온 시골 소녀예요.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된 계기는 대학 입학 때문이었고, 그때부터 낯설고 모든 복잡한 서울에서 서울살이를 하고 있네요. 제가 살았던 시골은 하루에 버스가 몇 대 다니지 않을 정도로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넓고 복잡한 서울에서 처음 생활을 할 때는 정말로 복잡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골에서 살았던 저는 평소 검소함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는데요. 또 성실함은 결국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인다는 엄마의 가르침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성실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덕에 서울에서는 꽤 알아준다고 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졸업까지 가능했어요. 막상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해서 가보니까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물론 영향을 받진 않았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보기보다는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가치관이기도 했거든요. 너무 제 얘기만 많이 했지만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았고 엄마는 시골에서 아주 작은 사업을 하면서 지내신 분이었어요. 누구보다 서운한 영향력을 보이시면서 살아가신 말 그대로 법이 없어도 살 뿐이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엄마는 의사 출신이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꽤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 엄마는 원래 됐다 유명하고 멋진 의사였다면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지내는 거야? 음,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어? 엄마가 누가 멋지대? 진료 볼 때 할머니들이 엄마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 원래 엄청 큰 대학병원에서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의사였다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동네 할머니들 고쳐드리고 치료해드리는 것도 엄청 대단한 일인걸. 그래도 서울에서 멋지게 의사하면서 지낼 수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내는 게 대단하다고 했어. 그런 거야? 다은아, 장소가 어디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치료하고 지내면 그거 자체로도 멋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도 멋지지? 병원에 오시는 할머니들 이야기를 듣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역시 저희 엄마는 어디서 진료를 하든 의사인 엄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움을 준다면 그 자체로 멋진 의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소박하고 검소하신 분이었어요. 전 그런 저희 엄마를 늘 존경해 왔고요. 사실 처음 저희 엄마를 보는 사람들은 다들 엄마가 의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차림새와 외모를 가지고 계시긴 하세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의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곳에서 좀 더 어르신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엄마 밑에서 성장을 한 저는 당연히 엄마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제 성격은 초등학교 시절에서도 모두 다 드러났죠. 어린 시절 그 당시 인기가 많은 학용품들이 꼭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먼저 사온 친구는 늘 자랑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자랑에도 늘 부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며 그저 웃으며 바라보는 저를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는 이런 거 없지?
부럽지?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준 거야. 봐, 예쁘지? 그러게, 너무 예쁘다. 너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예쁘다. 뭐야, 부럽지? 부러운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너도 가지고 싶잖아. 응? 아니, 나는 가지고 싶진 않은데. 그건 너한테 더 잘 어울리고 난 지금 그거 필요 없기도 하고. 그래서 너한테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해 준 거야. 거짓말하지 마. 다른 애들 다 부러워하는데 괜히 못 살 것 같으니까 아닌 척하는 거지? 다 알아.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한번 만져볼 수 있게 해줄게. 응? 아니야. 난 괜찮아.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했거든.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굳이 사고 싶다는 이유로 비싼 걸 살 이유도 없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엄마가 사주신 연필이 더 소중하고 실용적인걸? 하지만 그거 너에겐 잘 어울려. 어린 마음에 친구가 산 학용품을 부러워해 줄 만도 했지만 어린 나이에도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제 소신대로 이야기를 했던 일도 많았어요. 제 말에 친구는 살짝 기분이 상한 듯 했지만 그 후로 저에게 무언가를 자랑하는 일이 없기도 했고요. 이런 사건은 사실 더 있긴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더 심하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서 부모님의 재력이나 직업 그리고 집 소유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문화가 있었거든요. 본인들이 이뤄놓은 것이 아니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호구조사하듯 물어본 후 친구들을 서열을 정리하는 일도 많았고요. 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불편하고 싫었기 때문에 개입을 하거나 참여를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 또한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주동을 한 친구가 저에게도 질문을 해왔거든요. 다은아, 너네 집은 너네 부모님 거야?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셔?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너만 대답을 안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뭐? 그런 이야기를 왜 학교에서 해야 해? 여기서 우리 집, 우리 엄마 직업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나는 말하기 싫어. 말 안 할래. 야, 누가 뭐라고 했냐? 너네 엄마 의사라고 지금 뻐기는 거지? 재수없어. 단호하면서도 불쾌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난 채 친구에게 쏘아대듯 이야기를 하니 물어본 친구 역시 당황스러웠는지 더 묻지 못하고 상황이 정리됐어요. 그날은 저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왠지 침울한 기분으로 하교를 했죠. 그리곤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애들 정말 이상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 직업 그리고 집이 있는지 없는지로 놀 친구들 정하고 서열 정리하는 거 하잖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난 안 하겠다고 했어. 아이고, 우리 다은이 기분이 안 좋았겠구나. 잘했어. 사람은 절대 겉모습이나 지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건 옳은 판단 방법도 아니고. 우리 딸은 똑똑하니 잘 알지? 역시 잘했다. 저와 말이 가장 잘 통하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건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와 이런 이야기를 하며 위로를 받곤 했어요. 이런 엄마의 영향으로 저는 끝내 보여지는 것 그리고 가진 것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죠. 시간이 흘러 대학 입학을 했을 때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 생활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막 대학교 1학년이라는 친구들인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옷차림새와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동기들이 많았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저 수수해 보이는 제가 당연히 눈에 띄었을 것이고 촌스러워 보였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같은 학과 선배는 유독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고요. 심지어는요, 촌스러운 시골년이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무시를 하고 미워하곤 했어요. 그런 선배의 무시에도 사실은 저는 별다른 반응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신경을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저 묵묵히 공부를 해서 실력으로 보여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저를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4년 내내 1등을 놓친 적 없는 제 성실함과 실력 때문이라는 걸 잘 알기도 했고요. 물론 학교 생활 자체가 고통스럽거나 외롭진 않았어요.
제 소박하고 소소한 모습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었고요. 그 친구들과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하고 졸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곧이어 엄마의 영향을 받아 한 의료재단의 사무직으로 취업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연하게 인연이 다 만남까지 이어지게 된 남자친구는 지금 제 예비 남편이 되었고요.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의대생이라는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되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타이틀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소개를 받았을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예비 남편은 오히려 제 그런 캐릭터가 신기하고 재밌었나 보더라고요.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어요. 네? 갑자기 왜요? 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보통은 제가 의대생이라고 소개를 하면 그때부터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 뿐인데 당신은 달라요. 신경도 쓰지 않고 저 자체만을 그대로 보는 느낌? 신선하기도 하고 매력적이에요. 그래요? 전 그런 타이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만날 생각이 없거든요. 혹시 수은 씨도 그럴 생각이라면 저는 만남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비 남편은 제 당당함과 의대생이라는 예비 남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저를 보면서 매력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자신의 직업을 무기 삼아서 으스대는 사람이라면 만날 생각이 없다고 목까지 박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남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서 저에게 끝까지 구애를 했고요. 그 마음을 받아주면서 저희는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관계는 진전이 되면서 결국 결혼이라는 결정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당연히 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엄마가 의사라는 사실 정도는 예비 시댁에도 알린 상태에서 상견례를 진행했었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당시에 저희 엄마가 의사라는 말에 얼굴에 생기가 도는 듯 했고 뭔가를 기대했던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막상 상견례 자리에서 본 엄마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은지 상견례 후에 저에게 이것저것 엄마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모녀의 성격상 자랑을 하는 일도 없고 그저 이 빠진 시골의 작은 보건소 의사 정도에 그친다는 말로 일관을 하니 눈에 띄게 실망을 한 눈치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요. 결혼 직전에 예비 남편은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난 후에 개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엄마가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도움을 단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푸념하듯 몇 차례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수문이 개원하는데 장모가 의사인데도 뭐 덕볼 건 하나도 없겠지? 아유. 어머니, 개원은 수은 씨 능력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머니도 수은 씨가 스스로 해낼 수 있게 그냥 두셔야 하고요. 저희 엄마가 의사라고 뭔가를 도와드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불편한 이야기를 듣다 못해 제가 생각했던 생각을 어머니께 전달드렸더니요. 예비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 말을 하는 저를 황당스럽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저에게 조금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이야기했고요. 어머, 얘 말하는 거 봐. 얘 개원하는 의사랑 결혼하려는 며느리 쪽에서는 열쇠 3개 이상을 가져와도 모자란다고 하더라. 너는 운 좋게 그냥 결혼하는 상황이면서. 아무튼 저 의사 며느리니까 다른 건 바라지도 않어. 품격에 맞게 행동이라도 좀 해라. 맨날 그런 넝마 같은 옷 좀 그만 입고. 알았니? 우리 아들 얼굴 있지? 어머니, 제가 아무리 이런 것까지 지적받고 고쳐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 말씀 새겨듣긴 하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평소에 제가 입던 평범한 옷차림부터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었고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일부러 맞춰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냥 버티고 또 버티니 이제는 대놓고 말로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싫은 티를 팍팍 낸다고 한들 꿈쩍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저였기 때문에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저만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며 지냈어요.
그랬더니 끝내 그 모습이 거슬리셨는지 어느 날은 예비 시어머니가 옷을 입고 온 저를 보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다은아, 다은아, 넌 내가 말했지. 내 말이 웃음니? 너나 네 친정이나 도움은 못 준다고 해도 피해는 주지 말고 다녀야지. 아니, 병원 원장 부인이 될 사람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해? 우리 아들 체면국일 일 있어? 아니요. 어머니 말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병원 원장은 수은 씨고 전 그냥 저잖아요.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사는 게 맞고요. 겉모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또 수은 씨는 의사로서 겉모습보단 실력이 더 중요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아휴, 얘가 순수한 거야? 아니면 일부러 나를 매기려고 이러는 거야? 역시 시골 출신이라서 모르는 게 많겠다 생각했는데,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하겠지. 모르면 그냥 네 하는 거야, 다은아. 어? 이미 예비 남편이 의사고 심지어 개원을 앞둔 원장이라는 이유로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크고 작은 갈등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저 역시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다 들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고 지냈죠. 그러던 중 예비 시어머니와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건 바로 예비 시어머니 주선으로 의사들 부인 커뮤니티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된 일이었고요. 어떤 자리인지 알게 된 건 참석 직후였기에 거절할 틈도 없이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된 사건이었어요. 이제 우리 아들 예비 며느리고 꼭 소개해야 할 자리인데 내가 꼭 신경 쓰고 오라고 했는데 또 그냥 이렇게 왔구나. 아유, 나는 안 들어갈 거야. 젊은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얘기도 하고 와. 알았지? 예비 시어머니는 그 모임에 저를 소개만 해준 후 자리를 뜨셨어요. 그리고 막상 모임에 참석을 해보니까 저와 같은 예비 신부도 있었고 이미 결혼을 한 분들도 섞여 있었어요. 뭐 누가 누구인지 당연히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더라고요. 모두 다 하나같이 명품 가방에 명품 옷을 휘감고 있었고 나누는 대화 역시 골프장 회원권, 자녀 사교육비 등과 같은 사치에 가까운 내용들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너나 할 거 없이 경쟁하듯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에게는 영양가 없는 그런 대화들이었죠. 이런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서 온몸에 기가 쫙 빨리는 듯한 느낌을 지우지 못해 빨리 자리가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갑자기 주제가 변하더니 이제 막 결혼을 준비를 하는 예비 신부인 저에게 시선이 꽂히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다은 씨라고 했나요? 너무 우리 얘기만 했네. 결혼 이야기 오고 가니 다행히 집은 하셨었겠다. 어디로 하셨어요? 당연히 자가겠죠? 아, 이런 사적인 이야기도 굳이 나눠야 하나요? 저희는 뭐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라 여유가 없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 이야기할 자리도 아닌 것 같네요. 다들 정말 대단하신데요? 솔직히 선 넘는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긴 했고 평소에 저라면 소신 발언을 하며 뼈 때리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지만 저를 소개하고 보낸 예비 시어머니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억지로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예의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모임의 여자분이 제 답을 듣고는 곧이어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뭐 없는 형편도 아닌데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다고요? 어머, 그러면 지금 혹시 개원 자금도 마련 안 된 거 아니죠? 빡빡한 건가? 요즘은 개원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아유, 다은 씨가 아직 한참 어리잖아. 차차 배워가겠죠?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상한 정의감, 뭐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뭐 그런 뚝심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결국 뭐가 옳고 그른 건지. 제가 답을 할 틈도 없이 두 사람은 저를 도마에 올려둔 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살짝 기분이 나빠지면서 그냥 듣고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내 표정을 고쳐먹고 다시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네, 맞아요.
제가 아직 어리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천천히 한번 배워가 보려고요. 그런데 저는 제 방식대로 한번 살아볼 거라. 남편이 의사지 제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니들이 말씀해주신 그런 이야기를 과연 깨닫긴 할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조언은 감사드려요. 너스레를 떨며 은근하게 돌려가는 발언을 하자 이야기를 해주던 분들의 표정이 순간 굳은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저 역시 기분이 좋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후회를 하진 않았고요. 그날 전 느꼈어요. 이 세계와는 정말 저와 다른 게 많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기죽지 않고 버티면서 제 방식대로 제대로 한번 지내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지냈죠. 모임을 다녀온 후에 사람들에게 시달려 좀 쉬고 싶었지만 그거는 사치였어요. 모임에 다녀와서 이미 후기를 다 듣고 난 예비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절 맞이했으니까요. 아니 너 가서 아주 대바라지게 말 잘하고 왔다더라. 내가 친해지고 잘 보이라고 했는데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그분들도 저랑 친해지기 싫은 것 같았는데요, 어머니. 저는 앞으로 그 모임은 잘 안 가고 싶어요. 앞으로 소개 안 해주셨으면 해요. 아우, 얘는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아유, 모르겠다. 예비 시어머니는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친분을 쌓고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왔다면서 저를 반포기하듯 말하셨어요. 포기를 하시니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네요. 그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방어를 해야 할 다양한 상황들을 방어해주면서 예비 남편의 개원 준비까지 겹치면서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결혼보다 한 달 정도 앞선 시점에서 예비 남편의 개원 일정이 먼저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병원 인테리어, 개원 파티 등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 역시 예비 남편의 아내로서 당연히 함께 도왔어요. 그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또다시 은근히 저에게 계획에도 없던 요구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놓고 무조건 해왔으면 한다고 말을 하면 속이나 시원한데 은근하게 말을 하니까 기분도 상하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개원 준비하려면 최소 5억은 들어야 체면이 선다는데 아유 우리는 뭐. 예비 시어머니의 은근한 요구와 한숨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오히려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푸념에 대해 철판을 깔고 이야기를 받아쳤어요. 5억이요? 그 돈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솔직히 실력이 중요하지 너무 거칠에만 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오는 환자도 많을걸요? 그냥 실속 있게 하면 어떨까요? 병 고치는 곳이지 박람회는 아니잖아요. 그쵸, 어머니? 너는 엄마도 의사라는 애가 그런 말이 나오니? 아유, 하기는 의사라도 의사 나름이지. 동네 시골 의사가 뭘 알겠어. 모르는 소리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하여간 의사 세계가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휴.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한숨을 쉬면서 속이 상하다는 듯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 역시 처음으로 이야기를 보태더라고요. 아유,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없다고 생각해. 내 동기 선배들 전부 다 제대로 개원은 하더라고. 나도 너무 사투를 부리고 이런 건 원하는 게 아니긴 하지만 첫 개원이기도 하고. 물론 당신에게 보태달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이번만큼은 그냥 나도 신경을 쓰고 싶다는 거야. 예비 남편 역시 첫 개원에 대한 기대는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예비 남편이 남들처럼 허례허식을 따지려는 줄 알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조금은 들긴 했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존중을 하기로 했고요. 물론 시어머니의 은근한 압박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눈치와 부담을 느끼며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저는 굳굳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면서 개원 준비를 했고요.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에게도 예비 남편의 개원 소식을 전했죠. 엄마, 수은 씨 다음 주에 드디어 개원해. 엄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근데 너무 멀고 힘들면 엄마는 굳이 오지 않으셔도 돼. 내가 잘 말할게. 아이고, 드디어 개원을 하는구나. 얘 무슨 소리야. 내 딸 남편이 될 사람이고 의사 후배이기도 한데 개원을 한다는데 그냥 넘길 수가 있나? 병원 하루 쉬더라도 내가 꼭 올라갈게. 엄마, 하루 쉬면 아픈 어르신들은 다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오려면 5시간이나 걸리는데? 나 엄마 모시러 못 가고, 그러니까 힘들면 오지 마요. 안 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응? 아유, 내가 알아서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마라. 저는 엄마가 내심 걱정되는 마음에 올라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결국 개원 당일 새벽에 축하해 주러 가겠다며 출발했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저희 엄마가 힘들게 서울로 올라와 예비사위에게 해주는 축하가 예비 시댁 식구들에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엄마는 새벽부터 올라오셨고 저는 당일 개원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맞춰 오시겠다면서 말도 안 되는 시간에 기상을 하시고 출발을 해서 무려 5시간이나 걸려 힘들게 시골에서 먼 길을 달려오시고 있더라고요. 미안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예비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내심 마음이 좋았고요. 개원식을 하는 내내 빨리 엄마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도착을 하시면 연락을 하시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을 할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병원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다름 아닌 엄마였어요. 의아한 마음에 전화를 받고 보니까 병원 입구에 서 계시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엄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을 좀 달라고요. 전 황당한 마음에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싶어서 많은 인파를 뚫고 병원 입구로 서둘러 걸어 나갔는데요. 그곳에서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비 시어머니가 글쎄 저희 엄마를 막아서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황당하고 놀란 마음으로 서둘러 다가가 이야기를 했죠. 엄마, 아니 왜 안 들어오고 계세요? 어머니는 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를 막고 계신 거예요? 엄마를 잡고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이야기를 하며 상황을 물어봤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 건지 아니면 안 들리는 척을 하는 건지 무시를 하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예비 사돈 보는 눈도 많고 손님도 많은데 어쩌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창피하게 초대한 적도 없는데 쪽팔리니까 그냥 가셔요. 예? 축하받은 걸로 할게요. 예?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평소 저희 엄마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네,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아니 이거는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차갑게 잡상인처럼 내쫓는 행동을 하시는 상황에서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뜨뜨미지근하게 행동을 한 대가가 결국 저희 엄마를 오늘 이렇게 무시당하게 만들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엄마고 예비사돈인데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기 시작했고요. 제가 버젓이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는데도 함부로 대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행동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더는 참을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저는 이내 결심을 한 듯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제대로 따져보려 이야기를 하려 시작했지만 그 모습을 보며 눈치를 채신 엄마가 저를 급하게 부르면서 막더라고요. 다은아, 이단 하지 말어. 그럴 수 있지. 오늘 네 남편 개원식이야. 좋은 날인데 그렇게 감정 소비하지 말어. 네가 망치면 이건 정말 망신이야. 알지? 엄마 괜찮아. 그러니까 하지 말어. 아니, 엄마 그래도 참을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지. 이건 아니잖아. 안 그래? 엄마의 만류에도 참아지지 않는 감정에 다시 한번 예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를 하려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개원식에 참석을 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비 남편의 병원에서 가장 큰 돈을 들이고 공을 들였던 로비 대형 스크린으로 쏠렸어요. 전 당장 예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를 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로비 스크린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저희 엄마가 영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스크린으로 얼굴과 몸이 모두 다 향했고요. 엄마는 제 모습을 보며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을 하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스크린 속 엄마는 정말 오랜만에 흰 가운을 말끔하게 입었고요. 드라이까지 한 머리와 곱게 화장을 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영상 아래에는 의료재단 이사장의 축하 메시지라는 문구가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당황스러워하는 저를 뒤로 한 채 영상은 계속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저희 엄마는 정말 멋진 모습으로 예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자, 우선 제 후배이자 예비사위인 박수은 의사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의료인으로서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속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예비 남편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를 포함 시댁 식구들 모두 다 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사실 저희 엄마는요, 시골에서 의사를 하며 지내고 있긴 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작은 사업을 했다고 했어요. 그 사업이 바로 어렵고 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작은 재단 운영을 하는 거였고요. 처음엔 작게 시작을 했지만요. 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의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고 의사업계에서는 나름 영향력을 주는 재단이 된 거죠. 물론 저 역시 이런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엄마, 아니 이게 다 뭐야? 나한테 왜 말도 안 하고. 나 너무 놀랬잖아.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너한테 다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지. 그리고 알아도 이건 엄마 일이기도 하고. 근데 내 예비 사위가 의사인데 개업을 한다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니? 당연히 힘을 보태고 축하해 주려고 했지. 엄마의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그제서야 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쑥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어요. 이런 사실을 저도 몰랐으니 제 예비 남편도 예비 시댁도 알 리가 없었죠. 무엇보다 같은 업계에 있긴 해도 워낙 쉽게 접할 수 없는 재단이었기 때문에 예비 남편 역시 엄마가 이 사정으로 몸을 담고 있는 재단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광경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자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사색이 된 듯한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영상에서 나오는 재단 이사장인 저희 엄마와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엄마를 번갈아 보면서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아채더니요. 웅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예비 남편 또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지 눈치껏 나서더라고요. 장모님, 왜 아직도 안 들어오고 여기 계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밖에서 오래 서 있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나? 예비 사위 개원한다고 축하하려고 왔는데 밖에서 구경만 해야 하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이던지. 얼른 들어가자. 그럼요. 아유 엄마, 뭐 하세요? 지금 예비 사돈이 오셨는데 그렇게 서 계시기만 할 거예요? 아니, 모셔야지. 아유, 예비사돈, 미리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시는지. 죄송해요. 일단 들어오세요. 와서 얘기해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저희 엄마를 극진한 손님처럼 대하는 예비시댁 식구들을 보니까 뭔가 불쾌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 한마디를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를 바라보고 있던 저희 엄마는 역시 제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아시는지 또다시 나서서 항의를 하려는 제 손목을 잡고 당기시더니 귓속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얘는 이제부터 너 불편한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성질대로 화를 내려고 해? 엄마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건 맞지만 이건 아니잖아. 할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왜 자꾸 말려? 살다 보면 무조건 한 대만 받고 사는 건 아니야.
참을 때도 있어야 하고 못 참게 화가 나도 한 번쯤은 뒤로 물러나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네가 좀 참고 가만히 있어. 알았지? 엄마의 말에 더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한 채 화가 난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저희 엄마가 병원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의료인들은 하나둘 엄마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면서 얼굴 도장을 찍기 바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엄마가 왜 나한테 참고 기다리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이미 그날 참석했던 모든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하고 한 번쯤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정신없이 인사를 하며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엄마 옆에 서서 가만히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의료진들은 저희 엄마와의 안부 및 대화를 이어나간 후에 옆에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모두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상 엄마의 자식으로는 처음 이런 공식 석상에 공개가 되고 인사를 드리게 된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혹시 따님이신가요? 세상에, 개원을 하는 박수은 닥터 와이프가 그럼 이사장님 따님이 맞으신 건가요? 역시 뭔가 다른 분들과 다르게 강단 있고 검소함이 묻어난다고 생각했는데 박 닥터 와이프 정말 잘 만났네. 예, 그렇죠. 저희 와이프의 검소함과 강단 있는 모습에 반해서 남들처럼 사치도 부리지 않고 결혼했는데 역시 그런 이유가 다 있었네요. 저 또한 정말 영광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꽤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의사 한 분이 저를 보며 이야기를 하자 예비 남편은 오히려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제 자랑을 포함해 저희 엄마 자랑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저희 엄마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장모님, 제가 같은 의료인으로서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결례를 범하고 있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은아, 너는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진작 미리 말 안 해줬어? 알았으면 내가 진작 제대로 인사를 드렸을 텐데. 예비 남편은 저에게 이야기를 하며 엄마에게 사과까지 함께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지만 누가 봐도요, 저희 엄마와 저로 인해서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동료 선배 의사들 앞에 상당히 목에 힘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처음 보는 예비 남편의 모습에 좀 의외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장모님이 의사긴 하지만 별 볼일 없는 그런 처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정체를 알고 보니 예비 남편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체면이 엄청나게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얼굴에 화색이 돌아 아주 즐거워하는 예비 남편과 달리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웠는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고만 있다가 쭈뼛쭈뼛거리더니 저희 엄마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말을 건넸고요. 아이고, 예비 사돈 오셨어요? 제가 양해도 구하지 않고 들어와 버렸네요.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저 다시 나갈까요? 아유, 사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들어오셔도 되죠. 아유, 우리 며느리 엄마고 사돈이신데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정말로 몰라 뵙고 실수를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정중한 말에 당황스럽고 민망한 듯한 표정으로 사과를 했고요. 처음으로 저희 엄마에게 90도로 몸을 숙여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렇게 깍듯하게 사과를 하며 인사를 하는 예비 시어머니 모습을 처음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와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어요. 도저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얼른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틈에 끼어들어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저희 엄마가 좀 검소하시고 사치도 안 하는 분이라 전혀 티가 안 나셨죠. 그런데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저희 엄마에게 보고 배운 것이거든요. 어? 그래. 그래서 더 멋지고 기품 있어 보이신다. 좋은 엄마 밑에서 잘 배워서 이렇게 내 며느리가 되니까 얼마나 고맙니? 예비 시어머니가 뜨끔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야기를 했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에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 자리에서 불쾌하셨다면 제 결혼이 어떻게 되었을까 싶었지만요.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았어요. 덕분에 개원식은 좀 더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고 예비 남편과의 결혼 역시 예정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는 예비 남편이 아닌 정말 제 남편이 되었고 그렇게 저희 결혼은 시작이 되었죠. 오히려 저희 엄마 덕을 톡톡하게 본 후에 결혼을 하게 됐으니 전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개원 후 결혼까지 하게 된 후 저희 엄마는 이런 관계에 쐐기를 받고자 하셨는지 남편을 불렀거든요. 결혼도 검소하게 하고 그래도 남들은 의사라고 하면 결혼하고 이것저것 챙겨서 오는 게 많은데 우린 그런 거 해주지도 못했잖나. 그래서 내가 결혼 선물 겸 소박하게 자네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부담스러워 말고 받아주게. 저희 엄마는 결혼 후 선물이라며 남편 병원에 통 큰 선물을 하셨어요. 같은 의사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부담스럽고 비싼 것인지 충분하게 고려해서 남편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바로 엄마의 인맥을 이용해 필요한 의료진을 소개해주는 일과 함께 최신식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었어요. 이건 명품 가방이나 열쇠를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지요. 물론 이런 선물들이 어떤 대가나 이유도 없는 건 당연히 아니었어요. 자네가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드나? 네, 어머니.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우리 딸 보내놓고 혹시 천대받진 않을까 너무 걱정스러웠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선물을 보낸 후 은근히 저에게 잘해줄 것을 압박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편은 귀신같이 눈치를 챘고요. 남편이 이제 막 개원을 해 업계에서 좀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오랜 시간 의사 생활을 하고 안 좋은 평판 하나 없이 지내오셨던 엄마의 입김이 제대로 작용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어 버리니 시어머니는 완벽하게 태세 전환이 되면서 저희 엄마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에게도 눈에 띄도록 다른 대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시어머니의 티가 나는 태도가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나를 잡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는 예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실 필요도 없고요. 똑같이 대해주세요. 다만 제가 바랬던 건 저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뿐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있고요. 제가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모두 다 듣고 난 후에 민망한 듯 이야기를 이어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며느리 역시 눈치도 빠르고 또 거절도 똑똑하게 하네.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게. 그래, 나는 며느리 복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눈치도 보지 말고 편하게 사는 건가 봐.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집 복덩이야. 응? 앞으로 네 의사와 생각을 존중하마. 우리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답변을 받으니까 문득 잔인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면서 얻어내는 것이 복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품격 있게 복수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로 인한 결과로 제가 원하는 걸 얻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복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의 회포도 풀고 그러고 난 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정말 우연하게 결혼 전에 참석을 했던 그 의사부인 커뮤니티에 참석을 하게 될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그때는 제가 직접 참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어요. 제가 등장하자마자 저를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몰려와서 아부를 하며 저에게 말 한 번 붙이려고 난리더라고요. 어머, 그런 분 따님인 줄 알았다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아유,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실수한 건 아니죠?
저는 내심 걱정스러워서 그런 게 있다면 오늘 바로잡고 싶고 그랬어요. 아, 누구시더라? 제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임이고 또 기억도 잘 안 나서 실수를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없네요. 그리고 제가 이사장 딸이라는 게 뭐 중요한가요? 여전하시네요. 전 저고 저희 엄마는 저희 엄만데. 혹시 그 사실을 알고 뭐가 달라지셨어요? 네. 아니 뭐 그렇다고 말한 건 아니고. 그쵸?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쪽이 절 무시했던 그날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자주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인연이 된다면 그땐 뵙도록 하죠. 제 마지막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상당히 불쾌한 기분을 느끼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비로소 결혼 후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제대로 된 복수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이 모임에 나올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한 방 먹인 것 같아서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도 부족하거나 서운한 점 하나 없이 잘 지내고 있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완전히 태도가 바뀌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졌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듯 이제는 제가 하는 말은 일단 존중을 해주시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저를 남편과 비교해 남편이 아깝다는 뉘앙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는데요. 이제는 남편보다 제 자랑을 더 하면서 지내고 있으세요. 언제 그렇게 절 무시했었나 싶을 정도로 절 예뻐해 주시기도 하고요. 남편은 저희 엄마 도움을 받아서 병원 운영에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소위 개원벌이라고 하는 시기가 지난 후에도 훌륭한 의료진과 가장 좋은 장비로 인해 여전히 북적북적거리면서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 남편에게는 매일매일이 웃음꽃이 피는 나날이죠. 뭐 솔직히 남편 역시 저처럼 보여지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개원을 앞둔 시점에 순간적인 욕심으로 잠시 다른 사람처럼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 저희 엄마와 함께 일도 하면서 사위라는 명목으로 연결된 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를 도와서 좋은 일을 함께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 어머니 재단에 가입해서 주말이나 쉴 때 의료봉사도 하고 그러고 싶어. 당신한테 상의하고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말하는 거야. 정말? 그럼 나야 좋지. 난 평생 그렇게 사는 엄마를 봐왔는데 내 남편까지 그렇게 하면 정말 뿌듯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당신이 허락했다고 생각하고 할게. 진짜 내 인생의 복덩이가 당신인 것 같아. 다은이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알았지? 남편의 진심 어린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저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고 앞으로의 미래에 저에게 더 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남편을 존중하면서 지내겠다고 답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아무 문제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결혼 후에 아내의 역할로 며느리로 그리고 회사에서는 직장인으로 제 몫을 잘 해내면서 지내고 있고요. 검소함이라는 덕목을 저희 엄마로부터 배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겸손하게 지내면서 살 것이지만 제가 가진 힘이나 지위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살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들을 제가 발견한다면 제대로 돕기 위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행사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엄마와의 관계는 돈독해졌고 엄마의 숨겨왔던 배려 그리고 사랑과 재단을 일으켜 세운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며
엄마를 모델 삼아서 멋진 여성으로 성장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너 좋겠다. 시댁도 편하게 해줄 거고. 사실 일도 구자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응?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변한 건 하나도 없지. 직장도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녀야지. 내 일이잖아. 가만 보면 넌 정말 대단해. 얘 나라면 의사 남편 덕 좀 보면서 편하게 지내겠구만. 남편이 의사지 내가 의사는 아니잖아. 그리고 나도 공부 잘했고 능력 있는데 왜 일을 안 해? 난 이렇게 지내는 거 좋아. 물론 친구들의 말처럼 제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에서 굳이 편하게 지내지 않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저에겐 지금 이 일상이 더 편하고 좋아요. 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된 건 제 몫을 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기도 했고요. 모두 다 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지 않고 제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인정해 주는 경험을 했으니 앞으로도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겠지만 가진 것보다 내 내면이 가진 것들을 좀 더 가치를 두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